안녕하신지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조금 묘하고도 은근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미묘한 분위기의 정체를 조금 더 따뜻하고 솔직하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온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니 가볍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 긴장감이란 마치 고무줄을 살짝 잡아당겼다가 느슨하게 놓아준 그 짧은 순간처럼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드는 오묘한 끌림 같은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어딘가 모르게 팽팽해지고 동시에 뭔가 두근거리는 떨림이 느껴지면 그게 바로 성적 긴장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매력은 눈으로 보이는 부분도 분명 크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쪽에 숨은 내면적인 요소와 성격,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괜찮더라도 너무 노골적인 접근이 이어지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면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분이라도 가끔은 아주 작은 제스처 하나로 상대로부터 마음을 훔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묘한 끌림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이 잘생기거나 몸이 훤칠하며 당연히 그런 끌림을 쉽게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하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연애, 경험담을 듣다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겉보기와 전혀 상관없이 성적 긴장감을 훨씬 더 강하게 자아내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하길 길지 않은 만남이었는데도 상대방 남자에게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있었다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은근히 흥미가 동해서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끌렸느냐고. 그 친구가 답하길 상대방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말솜씨를 구사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꾸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시선과 말투가 내 마음을 가볍게 흔들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그 적당한 거리감이 신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사소한 장면에서 그 남자가 살짝 웃으면서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이 결정적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참으로 흥미롭지요. 잘생긴 외모나 탄탄한 몸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몸이 건강하고 탄탄하면 자연스럽게 매력이 드러나긴 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면 그 자체로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런 외적 조건은 성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마음가짐, 대화의 태도, 분위기를 잡아내는 감각, 그리고 순간순간에 드러나는 미묘한 자신감과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짝 들려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여행 동호회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수수해 보이시는 분이었지만 늘 차분한 목소리로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가림도 좀 있으신 것 같아 대화 주제가 제한적이겠거니 싶었는데 오히려 깊이 들어가 보니 이분에게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면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엄격해 보이던 태도와 달리 어떤 상황에서는 위트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상상 이상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주말에 단체 모임으로 하이킹을 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전망대에 올라 장비를 정리하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이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설렙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을 한 겹씩 알아가듯이요라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평소에 수수하고 단정했던 모습 속에 이런 감성적인 시선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조차도 순간적으로 그분에게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때 느낀 묘한 감각이 바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성적 긴장감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계기였지요. 참 재미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성적 긴장감을 자아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첫째로는 자신감을 꼽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나는 최고야 하는 목소리 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편안한 확신을 뜻합니다. 본인의 삶을 스스로 돌보고 스스로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이 깔려 있으면 그 자체로 여유로움과 믿음직스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 굳이 허세를 부리지 않고 진솔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던지는 말에 귀 기울이면서 자연스럽게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눈을 맞추기도 하면 그 순간 점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빠르게 솔직함을 모두 털어놓지 않는 절제도 필요한 듯합니다. 호감이 생기면 당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고 나를 좀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본인의 속내를 아주 낱낱이 드러내버리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조금만 호의적인 미소를 보여줘도 그 즉시 별의별 감정을 쏟아내고 급하게 바라는 것을 드러내며 돌직구로 접근합니다. 물론 깊은 친밀감이 이미 형성된 사이면 상관없겠지만 아직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면 이러한 노골적인 행동이 되레 부담을 주고 매력보다는 무언의 압박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약간의 신비로움을 간직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감정과 정보를 단숨에 쏟아내지 말고 하나씩 꺼내 보이면서 상대가 궁금해하도록 하는 전략도 사람 사이의 끌림을 유발하는 훌륭한 방법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꽁꽁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속 감정이 올라올 때는 솔직하게 그때의 감정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있는데 일부러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수준의 억제는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하게 감정을 감추다 보면 오히려 그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되기도 하고 상대가 이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뭘 원하는 걸까? 하고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살짝 티를 내면서 동시에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서로에게 긴장감을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당신이 웃었을 때 정말 따뜻해 보이셔서 괜히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말을 툭 던져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멘트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너무 과장되지 않은 표현, 하지만 분명한 감정의 전달. 이것이야말로 묘한 시너지를 만들어내지요. 가끔은 서로 장난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지인은 고백 직전까지 가는 그 오묘한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왠지 곁에 있으면 가슴이 좀 뛰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괜히 나 혼자만 설레는 건 아닐까 살짝 겁도 나는데 그래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대도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다면 저도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볼까 합니다. 혹시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답하더랍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장난 반 진심 반의 대화가 오갈 때 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로맨틱해지기 마련이고 자연스러운 성적 긴장감도 피어납니다. 한편 개인의 매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하든 건강을 돌보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다듬든
혹은 음악이나 미술, 다른 취미 활동으로 내면을 풍부하게 가꾸든 그런 노력이 쌓여서 자아내는 아우라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일종의 꾸안꾸로 표현하곤 했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씩 내 삶을 소중히 가꾸고 나 자신에게 애정을 쏟는 태도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는 결국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 길을 믿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던집니다. 자연히 이 메시지가 성적 긴장감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자기를 가꾸고 발전시킬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면 그 자체가 신선한 호감이 되고 궁금증이 일어나며 머릿속에서 점차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자랑처럼 보이거나 너무 야망에만 집중하여 편안한 여유가 사라질 수도 있지요. 저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 가치를 남에게 과시하는데 사용하지는 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결국 핵심은 자기 개발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이 타인에게는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기운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균형 있게 자기 매력을 가꾸면 어떠한 길을 걷든 간에 주변 사람들이 점차 끌려오는 묘한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성적 긴장감을 높이려면 대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쉴 새 없이 상대에게 질문만 던지고 상대가 답하면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는 방식은 별 매력이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궁금해하는 마음을 교차시킬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텐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혹시 평소에 좋아하는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독서 모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모임 덕분에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볼 기회가 생겨서 즐겁습니다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질문도 하고 동시에 내 얘기도 살짝 꺼내며 서로 교감하는 겁니다. 이 교감의 과정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미묘한 제스처가 오갈 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자라납니다. 상대가 내 말에 집중해 준다는 느낌은 심장을 살짝 쿵쿵거리게 만들고 나 또한 그 사람의 표정을 세심히 살피게 됩니다. 이렇듯 관심과 관심이 만나 자연스러운 흐름이 형성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전기가 흐르듯 찌릿한 분위기가 깃듭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더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꽤 오래전 연애 초반에 상대와 예쁜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커다란 창밖으로 해가 살짝 기울어갈 무렵 상대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이렇게 서서히 어두워지는 풍경을 볼 때면 자꾸 주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돼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표정과 목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어두워져도 제 마음은 더 밝아질 것 같아서 살짝 이상한 기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리면서 눈을 피할 수도 없었고 뭔가 온몸이 살짝 전율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달콤한 말이었는데 그렇다고 과장된 게 아니라는 진정성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박자 쉬고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엄청난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긴 호흡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도 그때 느꼈던 미묘한 공기가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회상할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힘이 되지요. 이렇듯 성적 긴장감이란 자극적인 행동이나 화려한 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소하고 작은 것들, 상대에게 살짝 다가갈 듯 하면서도 너무 빠르게 파고들지 않는 절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선과 목소리의 높낮이, 자신이 가진 매력과 단점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솔직함, 여유로운 자신감, 그리고 그 안에 약간의 신비감을 간직하는 태도.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비로소 긴장감이라는 특별한 매력이 피어나는 듯합니다.
저는 종종 친구들에게 굳이 급하게 달려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강렬한 끌림을 느끼면 서둘러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직진하다가 상대를 놀라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가 느끼는 묘한 호기심이 제대로 꽃피기도 전에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내 감정에만 너무 취해서 이 사람,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면 당장 움직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성급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에게서 서서히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주 쓰라린 교훈을 얻었지요. 조급함이 서려 있으면 설령 우리가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중함과 적당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반대로 너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한 걸음도 다가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의문이 상대방 마음 속에서 떠오릅니다. 저는 이것도 성적 긴장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이라 함은 서로가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한쪽이 계속해서 투명 인간처럼 스스로를 감추고 있다면 그 텐션은 생기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돌진만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와 나 사이의 미묘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말 주변이 없는 분들도 있고, 과묵한 성격 탓에 섣불리 농담이나 장난스러운 표현을 건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전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시선 처리부터 조심스레 시작해보는 겁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그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바라보는 등 말이 아니라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역시 대단히 강력한 방법이라서 말수가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욱 사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느껴지면 손끝으로 아주 작은 접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뭔가를 건넬 때 손등이 살짝 스치는 정도, 혹은 길을 함께 걷다가 차가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상대를 보호하듯 팔을 가볍게 이끌어주는 행동, 그 짧은 순간에 전해지는 온기와 진심, 그리고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장면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순간,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신호가 오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손등을 스쳤는데 그 온기가 며칠간이나 떠오르더라. 손끝에 느껴진 그 감각 때문에 마음이 몽글몽글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미세한 스킨십도 성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큰 요소가 되지만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반응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조금씩 수위를 조절해야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둘만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관계에서만 공유하는 은근한 이야기가 생길 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만 통하는 암묵적 신호가 되곤 합니다. 이 비밀이 꼭 대단하거나 위험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는 작은 취향이나 우리 둘만 아는 부끄러운 실수담 같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짝 공유하면서 이건 다른 사람한텐 말하지 말아요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으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끈끈한 연결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대단히 아슬아슬하고 은밀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대화가 오글거려서 못하겠다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을 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서툰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경험상 한 번,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엔 살짝 쑥스럽더라도 한 번, 두 번 시도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진심을 전달하는 법을 익히게 되거든요. 완벽한 멘트를 구사해야만 성적 긴장감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색해도 괜찮고 조금 더듬거려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느끼는 떨림을 어떻게든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내보일 수 있다면 그게 곧 긴장감과 설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때때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실제 행동이나 표정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감이 생기기를 바라면서도 대화를 건성으로 듣고 스마트 기기에 집중해버린다든지 상대가 뭔가를 말할 때 툭툭 끊어버리면서 자기 주장만 늘어놓아 버린다든지 이런 모습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제 모습을 관찰하곤 합니다. 친구나 지인들과 대화할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상대가 말하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헤아리려 노력하는가? 혹시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진 않는가? 이런 사소한 점들이 쌓여서 결국엔 상대의 마음 속에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자리 잡게 하고 그 인식이 신뢰로 이어지면서 더 깊은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군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적 긴장감은 단순한 기술이나 쇼맨십으로만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촘촘히 짜여지는 감정의 그물 같은 것이라서 여러 측면을 고루 살펴야 그 깊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득 스치는 시선 하나가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으며 상대에게 투대튼 솔직한 말 한마디가 가슴 속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전 애초에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적 긴장감은 외모나 말솜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적절히 단정한 차림새,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깔끔한 인상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 에티켓, 말투 속에 녹아있는 배려와 자신감, 그리고 진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예쁘고 멋진 사람이라도 상대를 너무 쉽게 재단하거나 허세가 가득하거나 혹은 아예 감정 교류에 무관심하다면 처음에는 호기심을 얻을 수 있어도 이내 매력이 식어버리게 되겠지요. 반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적당한 유머 감각, 배려심, 따뜻한 시선, 한두 마디에 담긴 여유와 위트를 지니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마음 속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보면 과하지 않게 농담을 던지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진지하게 태도를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면서 또 다른 날은 살짝 차분한 얼굴로 걱정스럽게 상대의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지요. 일관성 속에서도 이런 미세한 변화를 보여주는 이들은 사람을 참으로 궁금하게 만듭니다. 저렇게 가벼운 농담을 하다가도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기대 이상의 무언가가 나를 반겨주는 느낌이 드네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면서 마치 봄바람에 꽃이 피어나듯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과정을 잘 몰랐습니다. 모든 걸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타이밍을 재거나 혹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드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좌절도 맛보고 울기도 하고 어쩔 땐
아예 누구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면서 역시 인간관계는 복잡해라고 체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도 조금씩 익히게 되고 제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는 와중에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 왜 이렇게 여유로워졌느냐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실제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을 자연스레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돌이켜보니 그때 제가 새로 깨달은 가장 큰 변화는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도 불필요하게 움츠러들지도 않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즐기면서도 예의를 갖추고 내 욕구와 상대의 마음을 동시에 주시하면서 관계를 이끌어가는 법. 이 가운데서 때때로 농담도 꺼내고 때로는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센스 있게 상대를 스치는 손길이나 가벼운 눈맞춤으로 살짝 설렘을 건드려 보는 것. 그러다 망설여지면 솔직하게 지금 사실 조금 떨리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털어놓는 것. 이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흔히 말하는 성적 긴장감이 더욱 돋보이는 순간을 선물해 주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작은 계획을 세워보자고. 의식적으로라도 하룻밤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어보시고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만약 내 표정이 너무 굳어 있다면 조금 릴렉스하게 입꼬리를 올려보는 연습도 해보자고.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라도 가볍게 농담을 한두 번 던져보자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시는데 비결이 궁금하네요처럼 부드럽고 가볍게 다가가는 말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뻘쭘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대화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편안하네 상대가 웃어주니까 나도 기쁘네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그 기분이 다시 자양분이 되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혹자는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접근이 오히려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움은 단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체득되는 법이니까요. 연애나 관계에서 나오는 긴장감과 설렘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화학작용입니다. 그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선 나 자신이 스스로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줄도 알아야 하고 때때로 감정을 해방시킬 줄도 알아야 하며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사람이라면 외모나 말재주에 상관없이 누구나 충분히 매력적인 오라를 발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늘어놓은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위 분들이 들려주신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한 것이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정답을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무리수를 두지도 않으면서 내 안의 진심과 욕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도 상상 이상의 깊은 끌림을 누군가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남녀의 심리, 연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애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작은 힌트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진심이 담긴 댓글이나 응원의 한마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체험담 역시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지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성격과 상황 속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피어나는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 결론을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한 관심을 가지되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은 적절한 속도로 다가서고 그 안에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의도적인 신비로움과 약간의 장난스러움을 섞어서 마지막에 진솔한 감정 표현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분명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서툰 표현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로맨틱한 불꽃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성분들을 위해 서로의 관계와 마음을 나누는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따스함과 이해심이 아닐까 하고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의 교감,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 자세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더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연애 상담을 위해 제 채널을 방문하시지만 그 상담이라는 것이 단순히 당사자,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 그리고 가족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 어르신들은 늘 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60, 70을 넘기면 참 대단한 장수라고 여겨졌지요. 그래서 70살 넘기면 예전 어르신들 말씀이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의학 수준도 향상되고 생활 환경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식생활도 더욱 다채롭게 발전했으니 이제는 100세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에 맞춰 건강을 더욱 중요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남성분들을 위한 연애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결혼이나 연애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나 혹은 인생 전반에 대한 가치관과 얽혀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세대와의 관계나 대화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정작 연애 문제로 찾아오신 분들이 결국엔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시는지, 혹은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깊게 고민하게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부모님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는 방법이나 더 나아가서 편안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태도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직접 주변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로 너무 자식 일에 직접 끼어들어서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둘째로 몸과 마음이 고요히 녹슬지 않도록 삶의 작은 활력소를 놓치지 않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마음가짐을 부드럽고 너그럽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때로 주변 분들 중에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정말 자식에게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싶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맞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한마디 안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말하시고 조금 덜 지적하시는 게 본인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 친척분 중에도 70이 넘으신 분이 계시는데 자녀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느라 심신이 피로해지시고 결국 본인의 삶이 무척 고단해지셨습니다. 본인은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지만 결국 자식과 마찰도 생기고 본인 스트레스도 커졌지요. 이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부분을 유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되 큰 방향에서만 조언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녀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이직을 고민한다고 할 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든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너무 힘들면 쉬었다 다시 가도 좋지 않겠니? 정도의 말씀만 살짝 건네시고 그 뒤로는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식입니다. 그분은 자녀들 일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사랑과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자녀들 역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분께 편안히 상의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이 생겨도 죄책감 없이 다음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더군요. 그 어르신을 보면 나이 들수록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가 하고 느낍니다. 아마 이런 태도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이나 생각으로 자녀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화가 안 되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서 몸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땀 흘려 움직이고 무언가에 몰두하며 즐거움을 찾는 태도입니다. 사실 요즘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드셔도 오히려 너무 한가해서 심심해하시는 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뭐든 마음에 끌리는 일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집 근처 작은 텃밭을 가꿔보는 것도 좋고 걷기 모임이나 등산 모임 같은데 가입해서 꾸준히 밖을 나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물론 귀찮고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날도 있을 테지만 조금씩만 습관을 들이면 생각보다 몸과 마음이 훨씬 상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가족 중에서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장도 살펴보고 호미를 들고 밭으로 가서 채소를 거두기도 하십니다. 마을회관에 가서 동네 이웃들과 두런두런 이야기꽃도 피우고 시간 날 때는 TV를 보거나 간단한 놀이거리로 하루를 보내기도 하시지요. 저녁 때쯤에는 오늘은 채소가 잘 자랐네. 내일은 고추를 좀 땄으면 좋겠어 하면서 내일 할 일을 기분 좋게 계획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작은 일상이 주는 활력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밭일도 하며 하다못해 달모이를 챙기는 것 자체가 몸을 깨어나게 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해 줍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 공원을 돌거나 작은 화분에 식물을 키워보거나 음악 동호회나 춤 동호회 같은 데서 사람들과 교류해 보아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이 끌리는 활동을 해보시면 그 활력이 결국에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바쁘고 즐거운 하루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 긍정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길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나이를 드신 분들 중에 이런 작은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표정에서부터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몇 살인데 운동을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는 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달리거나 거창하게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시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만 해도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점점 굳고 하다못해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해질 때가 잦아지니 조그만 습관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귀찮고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 재미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저희 부모님은 너무 쉽게 화를 내세요 하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 세대도 인생을 살면서 서운함도 있고 힘든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만 누적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불쑥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면 속내를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제 지인이 오래전에 위장병을 심하게 앓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시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한 기분이 쌓이면 식사할 때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결국 몸 여기저기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지인은 과도한 분노를 자주 느끼다 보니 얼굴빛도 항상 탁해 보이고 결국 여러 신체 기관에 이상이 생겨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마음과 신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내야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빨리 털어내고 지나가자 하고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순간을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참아내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혹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찬찬히 돌아보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화를 빨리 식힐 수 있게 되면 마음의 안정과 함께 몸도 덜 상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계시던 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눌 때 그분께서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한 나이가 되면 웬만한 일엔 별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네. 하지만 내가 또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욱할 때도 있지. 다만 그 욱하는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가 숙제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한편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요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스리고 흘려보낼 것인지에 따라 건강과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또한 마음을 평온히 유지한다는 것은 단지 화를 참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로 슬픔이나 우울감, 외로움 같은 감정도 스스로 보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면 외로운 마음이 드실 수 있지요. 그런 외로움을 그냥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더 큰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고 이웃과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서투른 마음이라도 조금씩 나누는 편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누군가와 수다를 떨고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엇을 즐겨도 좋으니 자신의 취미를 하나쯤 찾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목공에 흥미를 느낀다면 작은 의자나 소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하루에 몇 줄씩 일기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를 즐기신다면 인터넷 영상을 참고하면서 즐겁게 따라 부르는 것도 괜찮지요. 요즘은 젊은 분들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이런 건 내 적성에 맞지 않구나 혹은 이건 해보니까 의외로 즐겁네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히 정신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 채널에서 남성분들께 전해드리면 가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 편인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와 닿지?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리 알게 된 기분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실제로 젊을 때부터 이런 삶의 태도를 조금씩 익혀두면 나중에 연애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때에도 마음이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고
적절히 움직이면서 바쁜 일상을 즐기며 자식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젊은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모두에게 오늘 당장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아직 어리고 본인이 한창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도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어 집 근처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가벼운 요리를 해보는 식으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가 커서 언젠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날이 왔을 때 부모인 본인도 마음 한편에 이제 우리 아이를 스스로 세울 때가 왔구나. 나는 내 일상을 또 풍요롭게 만들어 봐야지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기 쉬워집니다. 반면 처음부터 자녀에게만 모든 희망을 걸고 본인의 삶을 뒤로 밀어두면 막상 자녀가 떠난 뒤에 극심한 허무함과 우울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공백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다 보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나친 관심으로 이어져서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본인의 삶을 가꿔 나가시는 편이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결혼 생활 문제나 장인 장모님 혹은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이 뵙습니다. 그 중에는 서로 존중한다는 말 자체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일상에서 잦은 마찰이 반복되다 보니 그걸 실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떨어져서 들어보면 사실 그런 갈등은 서로가 간섭하고 자기 말을 통과시키려다 보니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조금 더 물러서 주고 자녀들이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한다면 서로 한결 여유로운 관계가 될 텐데 말이지요.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도 젊었을 때 온갖 풍파를 겪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조언은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건 지난 세대의 방식이지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하며 반박하고 싶을 수 있지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자꾸 옛 방식을 강요하기보다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방식이 지금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시절을 살아오셨으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다 하고 조금만 귀를 열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의견을 교환하되 최종적인 선택은 자녀에게 맡기고 어르신들은 그저 묵묵히 응원해 주는 편이 본인의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괜히 깊이 개입해서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거나 잦은 말싸움으로 몸까지 상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한편 움직임과 관련해서 제가 어르신들께 조금 권해드리는 또 다른 방법은 집에서라도 간단한 음악에 맞춰 체조나 가벼운 율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으니 노래를 틀어놓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생각보다 재밌고 땀도 살짝 나서 기분이 산뜻해집니다. 처음에는 뻐근하고 부끄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계시는 집안이라면 부끄러울 것도 없지요.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근력과 유연성 향상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꽤 도움이 됩니다. 저희 시골에 계신 친척 어르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스텝을 밟으시며 들썩들썩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상상만 해도 왠지 귀여우시고 흐뭇합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몸을 쓰니까 허리가 덜 아프더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일상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 운동을 마치신 뒤에는 찬물로 살짝 세수하고 집 앞에 나가서 꽃도 살펴보고 달모이를 챙겨주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리듬감 있게 하루를 열면 어르신 스스로도 오늘은 또 뭘 해볼까 하며 작은 기대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이 자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난 화가 날 일도 많았는데 달 모이 줄 때 가만히 보면 달들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전 생명의 작은 움직임이 주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몸을 움직이고 자연과 교감하며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는 습관을 들이면 굳이 커다란 취미나 대단한 목표가 없어도 하루하루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명상을 추천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글쓰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종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하나 골라서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억지로 남이 좋다고 하는 방식을 택했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저런 방법을 조금씩 맛보기로 시도해 보시고 그중 마음 편해지는 것이 있다면 꾸준히 해보세요 하고 조언드립니다. 꾸준함이 쌓이다 보면 내면이 튼튼해지고 그러면 세상이 좀 시끄러워도 내 마음만은 가라앉아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께 정말 그렇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다면 저도 정답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을 아끼고 돌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적절히 의지하고 큰 욕심 대신 지금 주어진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확실히 편안한 기운을 갖고 지내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런 분들이 60, 70이 되어도 활력이 넘치고 때로는 80,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농담을 건네며 웃으시는 모습을 만날 때면 아,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노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너무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각자의 삶에 집중하면 서로에게 훨씬 부드럽고 따스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결국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연애나 결혼 혹은 인간관계에 대해 얘기하던 중에 가끔은 구독자분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의 추억을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이해를 베푸는 이유는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결국엔 장수와 건강의 비결로도 이어지겠지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즐길 거리를 찾고 자식들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려 애쓰는 모든 행동이 우리 안의 따뜻함을 기르고 지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하루하루를 소풍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멋진가. 오늘의 날씨를 만끽하고 내일은 또 다른 즐거움을 꿈꾸고 그 속에서 울고 웃고 하는 모든 순간을 깊이 음미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져도 여전히 눈빛이 맑고 말 한마디에서도 생기가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몸이 조금 아픈 날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며 긍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힘을 갖추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경제적 어려움처럼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미 마련해 둔 긍정적 습관과 평온한 마음가짐이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쌓아온 따뜻한 관계도 도움이 되겠지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서로 안부를 챙기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성분들께 연애나 결혼과 같은 주제를 다룰 때도
결국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나중에 아내나 아이들 혹은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삶의 태도가 주위 사람들의 행복과도 맞닿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르신이 되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아져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면 하나같이 내면의 단단함과 주변을 향한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집착하기보다 너희가 너희 삶을 잘 살아가면 좋겠다 하고 멀찍이 지켜봐 주시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배울 만한 점이지요. 저도 이런 모습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기록해 두었다가 채널을 통해나마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사라지는 게 싫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예전처럼 막연한 꿈이나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을 때 어느 정도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내 앞에 놓인 소소한 즐거움을 캐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꽃을 바라보고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음을 감사하고 어제보다 나아진 날씨를 반가워하고 때로는 TV에서 웃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기도 하면서 순간순간 마음의 생기를 살리는 것이지요. 이런 작은 기쁨이 모여서 결국엔 더 큰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또 주변에 같은 연배 친구나 지인들과 연락하며 서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어제 허리가 좀 아팠는데 오늘은 한결 낫더라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곧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괜히 혼자 속을 끓이고 외로움에 빠져들면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거나 집 근처 이웃집을 찾아가 가벼운 수다를 떨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예전이라면 이런 서로의 교류가 시골 마을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겠지만 요즘 도시 생활에서는 점점 개인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고립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다 하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합니다. 굳이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으니 동네에 있는 작은 친목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 가볍게 얼굴을 내밀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도 몇 번 왕래하다 보면 정겨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을 계획하고 움직임을 생활화하며 평온한 마음을 가꾸고 자녀들 일에는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게 90까지 사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운명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지요. 장수는 어쩌면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체가 어느 정도 건강해야 하고 주변 인맥이나 가족 관계가 원만해야 하며 내면의 평온을 잃지 않아야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아직 젊은데 무슨 노후 걱정을 하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이런 태도를 조금씩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녀가 없더라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하려는 건강한 생활 습관,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연습을 해두면 훗날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수월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키우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줄 수 있겠지요.
사실 저는 남성분들의 연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과 배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도 없이 체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내 몸과 마음을 아끼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늘 화가 나고 초조하면 결국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도 나쁜 기운을 전하게 되고 다시 그 기운이 돌아와서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즐거움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한결 밝아지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되도록이면 오늘 나는 뭘 먹고 뭘 하고 누구와 통화했고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떻게 느꼈는지를 살뜰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이만큼이나 움직였네. 몸이 조금 피곤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을 쌓다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큰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늘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원치 않는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험도 쌓고 내 마음을 단련해왔지. 그러니 이번 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여서 생깁니다. 그러니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갈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바람이지만 결국 행복해야 그 시간들이 의미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숨만 붙어서 살기보다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며 때로는 작은 날갯짓도 해보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자녀, 일에 초조하게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바쁘게 움직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리면 나이가 많아져도 얼마든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주로 연애나 남성분들의 고민을 다루지만 이처럼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노년의 삶, 더 나아가 장수와도 연결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오늘이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성분들의 연애와 관계,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길고 풍요로운 인생길에서 함께 웃으며 지내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